안 나가 있어야 돼요. 시? 방송하는데 방해만 돼요. 안녕하세요. 예. 나이 50, 허리 40, 겨우르고 성격 까칠한 아줌마 윤희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게으름을 이제 좀 피우다가, 더 이상 게을르기가 좀 힘들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연락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5월 6일 날요. 5월 6일 날 우리가 서울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이십니까? 제2기 송가혁 혁명군 혁신비대위 출범식 일시 5월 6일 토요일 1시 장소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관 종로 5가역에서 10분 거리 그리고 02-741-0003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송가혁의 2기 출범식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이쪽에서 한국교회 기념관이 있다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02-741-0003 종로 5가 지하철에서 여기가 종로 5가 지하철인데 이렇게 가면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여기에 관하여서는 글들이 좀 올라왔어요. 이게 이만세에 이상권 님이 올리신 건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제대로 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시장님과 함께 대표성을 지닌 공식적인 이재명 지지자 모임을 출범시킬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무시하고 현혹되지 마세요. 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정종삼 시의원님께서 어저께 이렇게 글을 올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린 내용을 보면은 어떠한 논의를 거쳐서 2기 송가혁 준비가 만들어졌고 출범하는 거죠. 1기 송 회장이 사퇴를 표명하면 바로 2기를 출범할 수 있는 건가요? 운영위도 있고 집행위도 있는데 형식적 절차를 거쳤나요? 지금 송가혁을 바로 출범시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대표성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송가혁은 운영위와 집행위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송가혁이 절차를 거쳐 출범하겠지만 혼란이 오고 송가혁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오고 공적으로는 이재명 시장님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평가와 논의를 거쳐 송가혁의 방향을 정해야지 급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처음 출범할 때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급조한 면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상향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충분한 평가와 여기 있습니다. 예, 충분한 평가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발전한 송가혁을 위해서 단일 조직 형태로 갈 것인지 네트워크 조직을 형태로 갈 것인지 네트워크 조직 형태를 유지하면서 협의체적 논의 구조 형태를 취할 건지 명칭은 어떻게 할 건지 밴드와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 카카오 스토리 등으로 나누어 있는 지지그룹의 유기직 결합과 소통 방법은 의결 구조는 동호회 등 일상과 결합된 형태는 필요한 건지 등 논의할 문제가 많습니다.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짝짝짝짝.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혁신비대위 출범식 제2기 송가혁을 위한 혁신비대위 출범식을 해서 이쪽에서 제대로 한번 토의를 해보자는 거죠.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송가혁의 멤버들의 의사는 송가혁 멤버들의 의사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지지자 저번에도 했지만 한 70% 정도가 안철수로 갔고요. 한 30% 정도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심상정 정도로 갖는 거로 보이고요. 지금 또 퍼센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안철수 쪽에서 또 뭐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임원진들은 원래부터 문재인 지지였으니까 별로 퍼센트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분들이 모여서 일기 송가혁이 이제 우리는 저쪽으로 가자, 문재인으로 가자 하는데, 그 문재인으로 가자 했는 일기 송가혁 멤버들을 불신임한다라고 되었는 거죠. 이분들이 대전에서 만나셨습니다. 만나서 우리는 불신임한다. 우리는 2기 다시 한다. 그래서 서울에서 앞에 저 적나라하게 제가 앞에 있죠. 이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 2기 송가혁, 우리는 이제 다시 1기를 불신임하고 2기를 하게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나왔는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신 말씀, 손가락 혁명군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입대하고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전투하며 스스로 진급하고 스스로 조직하며 스스로 전략을 세워 이겨나는 겁니다. 하늘이 군대, 민심의 군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누가 입대 원서나 이제 영장을 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을 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스스로 입대했는 겁니다. 자, 서영함 씨, 너무 댓글 밑에다가 이제 도배하지 마시고요. 하신 말씀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문재인 내각 누가 거론되나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요? 누구? 보니까요, 일단은, 별로 이재명 씨는 안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좀 그래서. 지금 현수막 이런 거 막 달려있죠, 그죠? 이런 거. 서울 시내에. 이렇게, 서초라든지 강남 같은데, 지금, 많이 지금,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뭐라고 되었느냐고요?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면은 그들의 종이 될 뿐이다. 하고 부르르 뜨는 모양이죠. 그죠?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를 대통령 시켜준 사람한테 충성하지 우리한테 충성할 택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면은 그들의 종이 될 뿐이다. 우리의 종이 아니고 그들의 종이 될 뿐이다. 그 다음에 대법원의 대선 무효 각하는 국민의 주권을 살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4년 4개월간 끌다가 실효성이 없다. 이미 박근혜는 탄핵되었기 때문에 정근은 아무리 충분히 하더라도 탄핵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27일인가요? 4월 27일 그때 각하시켰습니다. 그 다음 부정선거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금도 여론 조작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실제 여론하고는 좀 다릅니다. 밑바닥 민심하고 또 여론조사하고 또 다르죠. 그거 갖고 고소하고 벌금이 3천만 원 나왔느니 문재인이를 어떻게 유리하게 했나느니 리얼미터가 어떻게 했다는지 요새 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있죠. 그죠? 경선 부정으로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 종이 될 수 있나? 콧방귀 핑핑 이렇게 해가지고 경선 부정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의 종이 될 수 있겠나?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정시아님하고 현숙씨하고 제가 아는 얼굴도 좀 계십니다. 몇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데 어쨌든 언제라고요?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에 오셔서
혁신 비대위 출범식에 5월 14시 오후 2시죠. 그죠?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종로 5가역 종로 5가역에 내리셔서 전화번호는 02-741-0003 이쪽에 2기 송가혁 그 송가혁을 찬성하시는 분도 오시고요. 반대하시는 분도 오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오셔서 이쪽에서 투표를 하셔서 2기 송가혁을 응원해 주시고 1기 송가혁에 대하여 불신임만 나가시면은 거기에서도 투표해 주십시오. 크게 해서 달라고요. 너무 어리죠? 5월 6일 보이십니까? 안 돼요. 이걸 좀 더 가까이 갖고 갈까요? 보이십니까? 5월 빨간 걸로 적어야지. 예. 5월 6일 14시 오후 2시 5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종로 5가역입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종로 5가역 여기에서 예, 비대위가 있습니다. 비대위 모임이 있습니다. 이때 많이 참석하셔서 나는 1대 송가혁을 지지한다. 2대 송가혁을 지지하지 않는다. 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2대를 지지하고 1대를 지지한다. 둘 다 지지한다. 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예. 오셔서 이제 한번 오셔서 어떻게 되는지를 투표를 해서 원래 선출직은 좀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당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기 송가혁하고 이제 2기 송가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것이 1기 첫 번째가 뭐를 하나 하면은 우리가 이제 2기 송가혁에서는 부정선거 규명해라. 즉 까라가 무슨 말입니까? ARSDB 역발송해라. 요거 하는 거. 부정선거 규명. 두 번째가 투표소 수개표. 투표소 수개표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권리당원으로 가입해서 송영길이 손 좀 봐주고 추미애 손 좀 봐주자. 예, 요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가 공정사회, 그 다음에 정의사회 건설,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하여. 부정선거에 무슨 공정사회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요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 왜냐? 정치인이 하기에는 좀 힘들다. 우리가 이제 주인인 우리가 나서야지 이것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요런 캐치프레이즈 하에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5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종로 5가역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입니다. 예, 송영길이 손바닥만 하겠어요. 이따 화나게요. 그것보다는 콩콩콩 하면서 가까이 가는 게 훨씬 빠르죠. 예, 투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막 흔들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참 많은 분들께서도 아직도 몇 번이나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도, 진짜 뭐 좀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어저께 정종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것은 불공정 선거였다는 건 확실하다. 불공정 선거였건 확실하는데 부정선거라고까지는 말하기가 좀 뭐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불공정 선거가 아니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였다. 그냥 부정선거가 아니고 생각 가능한 모든 짓은 다 저질렀는 그런 부정선거였다. 그게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부정선거가 했지만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 번 더 하면은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좀 진하게가 되기가 더민주 경선에서 세 가지 파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재외국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장 투표, 재외국민 투표하고 현장 투표하고 세 번째가 ARS 투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졌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가요, 27만 명이 재외국민 투표에 지원을 했습니다. 27만 명이요. 누구 찍으려고 지원을 했느냐?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그런데 지원했는 사람을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당신 누구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얼추 대충 90%는 이재명 지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가 지지자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뭐 60%는 문재인, 20%는 21%는 안희정, 뭐 20.3%는 뭡니까? 이재명, 이거 아니고 재외 국민은 한쪽으로 몰려 있었다. 27만 명. 전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아니다. 니들이 신청을 했는 것은 대선을 신청을 했는 것이고 경선은 이게 아니다. 경선은 오른발 들고 왼쪽 눈 감고 그 발끝으로 서서 머리에 돌멩이 3개 얹어가지고 콩콩콩 112번 뛰고 난 다음에 안 떨어졌는 사람만 투표를 해라. 요 따위로 아무도 못 접근하게 해가지고 딸랑 3,700명만 투표를 하게 만드는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죠. 참정권을 막았기 때문에 부정선거였다. 부정선거 맞단 말이에요. 27만 명이 그러면 문재인이 찍으려고 했는가? 아닙니다. 예. 그 사람들 전부 유튜브 보고 다들 이재명 찍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딸랑 3,700명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투표했으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번에 재외국민 투표가 75% 투표했어요. 25%는 이재명이도 없는데 짜증나서 안 해 이러면서 안 했는 거예요. 너 지금 멀기도 멀고 짜증나 이러면서. 그냥 했으면 90% 넘었어요. 투표 못하게 했으면 이거 부정선거 맞죠? 그 다음 현장 투표요. 현장 투표는 11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1만 명 지원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민주당을 못 믿겠다. 문재인이를 못 믿겠다. ARS로 하면은 뭔가 부정을 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 투표를 하겠다 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1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11만 명이 지원을 했는데
연락을 못 받았는 사람이 한 30% 정도 돼요. 우리가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지자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 문자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전날, 하루 전날 문자 통보가 25시간 전인가 26시간 전에 문자 통보가 갔었는데 문자 통보를 못 받았는 사람이 한 30% 정도 되더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투표를 못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갔어도, 그러면 이제 문자를 못 받았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투표하는 날이구나 해서 갔을 때, 갔는데도 없는 거다. 이것은 ARS로 신청이 되어 있고, 현장 투표가 아니다. 그래서 돌아왔는 사람이 또 한 5% 정도 된단 말입니다. 30% 정도는 연락 자체를 아예 못 받았고 5%는 가니까 ARS로 되어 있다 해가지고 되돌아왔고 그런데 나머지는 뭐예요? 그 나머지들은 전부 6시고 평일이고 해갖고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마만 했나 하면 18%만 투표를 해가지고 2만 명만 투표를 했는데 이 2만 명의 투표마저도 이상하다는 거죠. 2만 명의 투표가 끝난 후에 5시 딱 되니까 갑자기 선관위원장이 선거 투표소 담당하는 사람이 갑자기 민주당 당규 19호 딱 내놓으면서 참관인은 투표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없다. 이런 개소리를 해가지고 골방에서 지들끼리만 투표할 수 있다. 그래갖고 항의가 심하면은 볼 수 있게 하고 항의가 좀 더 심하다 싶으면 골방에서 저끼리 하고 몇 표 나왔다 통보만 했어요. 난 살다 개표 참관인이 개표하는 거 못 보게 하는 꼬라지는 처음 봤어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놓으면서 이렇다. 그 전에 얘기도 안 하고 5시 딱 돼가지고 이제 개표하려고 그러면은 못하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그리고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데도 이미 발표가 났죠. 문재인 몇 프로? 누구 몇 표로? 안희정 몇 프로? 이재명 몇 프로? 하고 있는 중인데 벌써 발표가 났어.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현장 투표 이따위로 했다고요. ARS 투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ARS 투표 제가 얘기했었죠. 스크리닝 되었다. 예, ARS 투표는 우리 그쪽 편에 김우용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이미 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고소가 되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ARS 부정 기출자료 보이십니까? 예. 예, 민주당의 대표 유형별 ARS 조작,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이다. 이렇게 나는 분명히 투표를 했어.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해서 1번 찍는 사람들만 쫙 다 홀수번 중에서 수도권 홀수번 중에서 1번 찍은 사람들만 전부 다 투표에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는 전화번호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홀수번 사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까락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정말로 내가 투표했는 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제 까가지고 역발송을 하면은 기한은 1번을 투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정말 홀수번이 다 날라가고 정말 없는 전화번호라면은 까라 해갖고 역발송하면 나한테 전화가 안 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투표했는 214만 명의 수는 똑같아. 그러면은 수도권 120만 명 중에서 홀수번이면은 60만 명.
60만 표. 그 중에서 수도권은 반 이상이 이재명 지지자니까 반 하면은 30만 표. 30만 표가 전부 없는 전화번호입니다가 되어가지고 없어졌으면은 30만 표가 비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30만 표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1번 번호 싹 다 없애고 다시 넣어가고 1번 했겠어요? 2번이나 3번이나 4번 했겠죠.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표가 나온 후보가 누굽니까? 압도적인 표가 나왔는 사람이. 여론조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압도적인 표가 나온 사람 누구였습니까?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 아닙니까? 까면은 나오는 겁니다. 까면은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그 투표를 했는데 없는 전화번호가 되었다. 그리고 이상한 전화번호가 딴 데서 들어갔다면 역발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더불어민주당 신청한 적도 없는데 기한은 3번을 투표하였습니다. 이런 문자 받을 거 아니에요? 역발송하면은. 나는 분명히 1번을 투표했는데 기한은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30만 명이 전화 못 받고 30만 명이 엉뚱한 전화 받으면은 더불어민주당 그 자체에서 핵폭발되어 갖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까라 이거죠. 그죠? 자신 있으면 까봐라. 너희들 자신 있으면 까봐라. 까가지고 진짜 60%, 20%, 20% 나왔으면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도와준다. 앞장서서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까봐라. 그럼 원래 이의가 있으면은 재검표를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고 아니다. 너 그거 뭐 인정하지 않는구나. 인정 못한다니까. 전화해보니까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내가 전화했는 거 다 녹음까지 다 해놨는데 그리고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하는 것까지 다 녹음을 해놨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다 그거죠. 그죠? 까봐라. 못 가고 있잖아요. 못 가는 놈이 범인입니다. 숨기는 놈이 범인인 거죠. ARS 투표 뭐예요? 홀수번들 전부 다 수도권 홀수번 전부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다 이렇게 문자가 그 안내 멘트가 나왔었습니다. 까봐라 하는 얘기 지금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까서 만약에 문재인이가 진짜 60% 나왔잖아요. 선거할 필요가 없어요. 지지율 60%인데 다른 후보들까지 다 합치면 지지율 70%인데 뭐 특별히 반항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로 되었으면은 그 사람을 지지해줘야 되죠. 근데 안 해. 안 까. 그런데 이런 정거들은 차고도 넘쳐요. 뭐 광주에서는 34%가 무효표가 나옵니다. 광주 사람들이 3분의 1이 손가락이 삐꾸가 날 택이 있습니까? 0.34%도 아니고 그날 하루 종일 저한테 제보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2번 울리고 끊기고 3번 울리고 끊기고 말하다가 중간에 끊기고 다 끊긴다. 전부 무효표 되는 거예요. 전화 안 가는 것도 수도 없었어. 광주가 50%가 넘어섰다고 이재명 지지가. 그런데 택도 없게 나왔잖아요. 전부 무효표로 나왔잖아요. 까보고 맞으면은 다 찍어줘요. 70%는 그냥 몰리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선거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 사상 가장 많은 지지율로 당선된 사람이 문재인이 되는 거고 가장 이익을 보는 정당이 민주당이 되는 거고 가장 합법성을 인정받는 사람이 민주당이 되는 거.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 그냥 역발송 엔터키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거고 하나하나 까는데 시간이 안 걸린다고. 이건 쉬워요. 한 번만 닦아버리면 끝났는데 지금 죽으라고 안 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까니까 지지율이 안 가지. 예.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월 2일 시간대별 안내 멘트 민주당 실무자가 발표했는 겁니다. 오전 10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입니다. 되었다가 정오에서 항의가 막 시작되니까 이미 투표를 완료하였습니다. 항의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입니다. 다시 방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만 통의 전화가 이재명 캠프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마구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캠프의 구자필 사무장이 다른 캠프는 조용한데 우리 왜 이렇게 난리냐 했다가 개박살 났죠. 근데 사실상 누구라도 한 10,000통 전화의 전화 받자마자 야이 XXX야 뭐 이러면서 쌍욕으로 시작하는 것을 하루 종일 받으면은 이해는 되죠, 그죠? 얼마나 열받겠어요. 우리 또 좀 산승걸 하잖아요. 그래서 되었습니다. 자, 민주당 ARS 경선 시스템 구성도 이거 제가 제 홈피에 올려놓겠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입력을 하면은요, 전화를 걸게 되면은 여기에서 전화번호하고 이런 게 입력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서 투표하고 투표했는 내용이 여기다가 저장이 되도록 요렇게 되는 건데, 요 저장되는 건 비밀 투표기 때문에 이쪽은 여기서 누가 찍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던데, 확인 안 되면은 저거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한 번은 오전에는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입니다. 그 다음 투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코멘트가 바뀔 택이 있습니까? 저거는 다 백도어로 다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ARS 안내 멘트 조작건 홀수번 166-4157 투표 완료 후 통화의 젊은이는 전화번호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투표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요렇게 멘트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한 집에서 아버지는 안희정 찍었는데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상적이라는 말이죠. 아들은 이재명 찍었는데 경선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유튜브에 시간대별 안내 멘트 정거 유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역시 제가 여기 유튜브에다가 올려 있는 내용들을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없어졌죠, 그죠? 민주당 자유 게시판 난리 났습니다. 전 똑같은 건데 여기 찰리 브라운 저는 재외국민에 참수할 수 있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비행기 타고 일가족이 한국에 왔는 경우도 있고요. 온갖 내용이 이제 여기 게시판 글에다가 난리가 났는데, 게시판 조회수가 2만 회가 넘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게시판 글이 조회수 2만 회가 넘고, 더불어민주당이 게시판을 소통하는 대통령께서 게시판을 싹 다 없애버렸죠. 하도 욕이 많으니까. 여기 게시판에 난리가 났습니다. 부정선거 증거 자료 파일 올리고 녹음 올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증거는 충분합니다.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문바 새끼들이 왜 와서 지달이냐. 자, 매국노 알바.
하여튼 요즘 뭐 저에 대한 공격이 나날이 새롭게 뭐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방송에서 계속해서 저 까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협박도 열심히 들어오고 있고, 예, 그렇게 이제 관심 가져주시면은,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처음부터 기획되고 준비된 조작선거였고 부정선거였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는가 딱 한 개였습니다. 까라. ARS-TV 역발송해라. 안 받아들이면은 니들이 범인이다. 재외국민 현장 투표 말도 안 되었죠. 투표하는데 골방에서 할 거고 몇 표 나왔는지 알려줄 거니까 너희는 쳐다보도 하지 마라. 전날 연락도 안 해주고 문자도 안 해주고 평일날 갑자기 바꿔가지고 6시까지 6시 이후에 투표할 사람의 90%가 현장 투표할 사람의 90%가 이재명 지지자였어요. 해외 국민투표의 90%가 이재명 지지자였어요. 수도권 ARS 투표 홀수번의 50% 이상이 반 이상이 이재명 지지자였어요. 이거 전부 다 왜 그런 것들만 전부 다 나가리 시켜가지고 하나도 못하게 했느냐고요. 지금 현재 15만 표만 문재인에서 15만 표만 없어져 버리면은 결과는 뒤집어진다고요. 이거 그대로 정상적으로 되었으면은 1위가 이재명이 되었을 것이고 최소한 결선 투표까지는 갈 수 있었고 결선 투표에 갔었으면은 TV 토론 안 할 수 있나요? 황금 시간대에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하고 TV 토론 대본 없이 스탠딩으로 토론하고 하면은 여론 어떻게 갈 것 같아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왜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방해받아야 하느냐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해놓았더니 5월 9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심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검찰께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서 안 된다 이러면서 ARS-TV 역발송을 팩스도 보내고 요구를 하고 해도 계속 뭉개고 있죠. 민주당 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여론조사로 이미 압도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도 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해외에서 투표에서 50% 이상이 안철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1위가 안철수, 2위 문재인. 해외 투표가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이재명처럼 90% 이런 몰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문재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투표도 지금 거의 37대 37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한 번만 경선만 부정선거 사람들 얼마 안 되고 경선 신청했는 사람만 복작복작하고 대충 뭉개버리면 될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너무 처절하게 저항을 하는 거죠. 다 녹음해버리고 다 캡처해버리고 소송한다고 난리를 치고 서명 받고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쫄았는지 18대 대선 부정을 총괄했는 변호사 박훈이 스카우트했고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서 지가 공천 안 주고 잘랐던 강동원 의원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커멘트 했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전부 다 지금 문캠프에서 다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찔리는 게 많은가 보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상태로서는 대선을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대선 역시 또 18대처럼 부정선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8대 대선처럼 또 뭐 조작하고 뭐 이렇게 그냥 했으면 조작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정당 했으면은 경선에서 정당 했으면은 그 다른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 딱 자 오케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인정을 할 수 없다. 까라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지지세가 그쪽으로 안 가는 거죠. 그러면은 힘들게 됩니다. 예. 다 때려 부숴야 된다니까요. 이청용 씨. 예, 지금 그 젊은이들의 설문조사를 하면은요. 1위가 왕창 망해라. 싹 다 망해라. 한번 싹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자. 쫄딱 망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1위라고 합니다. 기회가 너무 공정하지 않고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고 너무 불공정하니까 한번 뒤집어 져뿌라. 싹 다 한번 망해봐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19대 부정선거 안 하고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왜? 안희정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 문재인 쪽으로 안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37% 똑같습니다. 해외에서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지명되는 사람을 부정선거로 지명했는 사람이 알아서 만들어 주겠죠. 일단은 투표는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하지 말자는 분이 계시는데요. 투표를 하지 말면은 개들 페이스에 말리는 거예요. 누가 되든 투표는 하는 게 옳습니다. 아참,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뭐, 암호라고. 예.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네이트인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암호고, 뭐, 이게 암호고, 이러면서, 나한테 계속, 말씀을 하는데요. 그걸 또 다 믿기는, 재미로는 딱 보면서, 어머나, 한쪽 눈을 가렸구나. 이게 전시안이구나. 뭐 이러면서, 어머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뭐, 그 음모론에서 그들이 이미 다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기는 좀 힘듭니다. 제가 좀, 그 정도까지 믿기는 좀 힘들고요. 예, 지금 현재 초박빙이라고 합니다. 바닥 민심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 하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투표소 수개표법을 하면은 아마 인정이 될 겁니다. 누가 되든지. 하지만 투표소 수개표법을 송영길이가 지금 알박기 하고 있죠. 딱 지 외에 다른 사람 똑같은 법을 못 내니까 그거 딱 해놔놓고는 한 번도 회의도 안 해. 딱 해놔놓고는 지금 계속해서 끌고 있는 거죠.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끄는 겁니다. 송영길이가 누굽니까? 문캠 선거대책 본부장입니까? 예. 서경씨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소 수개표를 못하게 막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캠프에 그 권리당원이 민주당 권리당원이 돼가지고 손볼래도 손보는 거 아닙니까? 송영길이 투표소 수개표법 뭉개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투표소 수개표를 못하게 했는 그 공덕을 기려서 그 새끼 손봐야 되고요. 추미애 예 걔도 손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고 홍재형이 부정선거 했는 총괄 책임자 얘도 손봐야 되고 손볼 애들 많습니다. 민주당에 손볼 애들 우리나라가 국민수에 비하여 당원수가 상당히 적죠. 선진국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노동자 단체 뭐 민노총 이런 데 있잖아요. 단체로 확 가입해 봅니다. 당에다가. 그래요. 그쪽을 막 자기들이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자기들 단체만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서 못 하잖아. 그 노동법 하나 못 고치고요. 뭘 못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그 당원으로 쫙 가입해가지고요. 권리당원으로 쭉 가입해가지고 걔들이 이제 장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당권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권리당원이 있으면 권리당원 그 뭐고 10명당 10명의 지지가 있으면은 대의원 될 수 있죠. 대의원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권리당원 대의원 되고 그 다음에 임원진 뭐 이런 그 다음에 국회의원 뭐 시군 구의원 도당의원 의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뭐 그 지역구 위원장,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이제 대의원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권리당원 10명당 1명씩 대의원 지명하고 우리가 나가가지고요. 민노총이 100만이라는데 100만 명 1,000원씩 해가지고 확 민주당에 입당하면 안 될까요? 예. 얘들을 그냥 놔두고 스스로 깨끗해질 확률은 없습니다. 스스로 부정선거를 그만둘 확률도 없어요. 부정선거 해갖고 얻는 이익이 얼마나 많은데요. 삼성이 지어가 물어서 대통령 되고 하고 난 다음에 걔들 챙긴 이익이 수십조 원입니다. 수백조 원이고요. 돈 선거하는데 부정선거하는데 들어가는 그 정도 위험에 비하여 챙기는 게 너무 많아요. 기득권들의 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들은 절대로 포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예. 절대로 얘들이 스스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스스로 투표소 수개법을 통과 절대 안 합니다. 예. 절대로 스스로 부정선거 그만두지 않습니다. 밝혀낼 리도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똑같습니다. 왜? 기득권이니까 저기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먹으면 되는 겁니다. 막말로요. 지금같이 실업률 높고 일자리 없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여당 대통령 되는 것보다 야당 대표가 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지 않습니까? 돈은 돈대로 다 세비 받아 먹으면서 잘못하는 거 한 번씩 너 왜 그러는데 이러면서 딱 댓글이 한번 하고 그러면 국민들 인기 없고 책임도 안 지고 훨씬 더 편하죠. 문재인이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안 되는 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 예. 부정선거 확실했고 책임을 물을 거고요. 한국에서 만드는 모든 변호사는 한 명도 변론 안 해다 상관없습니다. 예. 서명 받아가지고 고소해가지고 그대로 나갈 거고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잘못하셨습니다. 18대 대선보다 증거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까지 하고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5월 6일 토요일에 종로 5가역 100년 기념관 한국기독교 100년 기념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송가혁 1기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천명을 했는 1기 임원진을 불신임하고 2기 임원진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투표소 수개표를 밝혀내고 공정사회와 정의로운 사회를 모토로 해서
이재명과 같이 그 공약에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2기가 출범을 할 겁니다. 2기에 대해서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특히 반대하시는 분도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안 왔다 이러면은 별로 이게 그래도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반대표가 좀 나오고 해가지고요. 이만큼 반대했고 이만큼 찬성해서 통과가 되었다. 이런 게 훨씬 더 민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5월 6일 날 뵙겠습니다. 유교특님, 유관순 유니김 유관순 하면은 무서워요. 예,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6일 날 봬요.